늦은 오후. 옳게 사돈어른은 잘 보내드렸어. 장례식장에서 뵈니까 안사돈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더라.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 네, 형님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이랑 형님이 걱정해주신 덕분에 저희 아빠 잘 보내드렸고 엄마도 잘 추스르고 계셔요. 그래, 혜정이 고생 많았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가실 줄 누가 알았겠니? 된 자리는 몰라도 빈자리는 크게 느껴진다잖아. 평생을 같이 살던 남편이 죽었는데 얼마나 혼자 적적하시겠어. 니네 집에서 모시고 살면서 좀 보살펴드리는 게 어떻겠니? 사돈도 마음 추스르시느라 힘드실 텐데 딸 좋다는 게 뭐겠니? 이제 남은 게 딸밖에 없는데 네가 모시고 살지 않으면 누가 모시고 살겠어? 처음엔 결혼했으면 친정은 되도록 멀리하고 시댁에 잘하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어머님이신데 갑자기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라고 하시니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네요. 어머, 옳게. 우리 엄마가 안사도 모시고 살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많이 생각하고 배려해서 결정한 건데 반응이 영 시덥지 않네. 전 시부모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었는데 옳게가 복받은 거야.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잘 생각해봐. 너도 참, 그게 언제적인데 마음에 아직 담아두고 있었니? 도연 아빠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버텼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애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지. 남은 생을 나 홀로 살아야 하는데 누구한테 의지를 하겠니? 집안에 남자라곤 도연이 하나뿐인데 아들한테 의지를 하고 살고 있었지. 그래서 처음에 너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더 엄하고 못되게 굴었던 것뿐이다. 내가 왜 그랬는지 이 정도 시간 지났으면 나도 생각이 바뀌는 게 당연하지. 또 사돈이 혼자가 됐단 게 남일 같지 않기도 하고. 난 아들이 있으니까 도연이한테 의지하기라도 했지만 사돈은 자식이라곤 딸 하나뿐인데 그 딸이 결혼했다고 나몰라라 하면 얼마나 힘들고 서운하시겠니. 도인의 전시부모들은 애들 아빠 죽었을 때도 시큰둥 아니 장례식장에서도 조의금으로 꼴랑 10만 원 하고 안부 전화 한 번 하지 않는 양반들이었는데 난 같이 살라고 얘기까지 하는데 급이 다른 좋은 시어머니 아니니? 그치. 엄마 같은 시엄마가 흔한 줄 알아? 엄마도 알지? 우리 전시댁은 개념이라곤 밥 말아먹은 사람들이었단 거. 그 집에서 나와서 다행이지. 이렇게 보면 이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옳겐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나였으면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모시고 살라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같이 살 텐데.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서 의외다 옳게. 옳게도 봐봐. 사돈어른이 웃을 일이 있기나 하시겠어? 손주도 없는데 딸이랑 사위 보면서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 내 동생이지만 우리 도연이가 얼마나 애교가 많은데. 손주 대신 사위 재롱 보면서 사시면 마음도 더 빨리 추스러지실 거야. 아, 네. 갑자기 손주 얘기가 왜 나오는진 모르겠지만 저희 결혼하기 전부터 자식 계획 없다는 거 양가 부모님들이 다 아셨으니 그 부분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랑 형님이 절 이해 못하실 수 있겠지만 전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도 그동안 친정에 뭐 하나라도 해드리려고 하면 화를 내셨으니까 이게 정말 진심이신 건지 아님 아빠 돌아가셔서 잠깐 생각이 바뀌신 건지를 모르니까 바로 좋아하고 모시고 살기가 좀 그래서요. 이게 쉽게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긴 하잖아요. 저희 엄마랑 도연 씨랑 상의해봐야 하고요.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으니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아이고, 나이 들고 늙으면 손주 재롱 보는 맛에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너희가 자녀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한들 부모 마음이 편하겠니? 니들이 정한 거고 건강상의 문제로 어쩔 수 없다지만 나도 이렇게 아쉬운데 바깥사도는 오죽하시겠어? 눈이나 편하게 감으셨을지 모르겠네. 아휴, 그래.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니? 억울함도 내 몫이지. 나도 그때랑 달라졌으니 색안경 끼고 아니고개 듣지 말고 좋게 생각해보렴. 쉬지도 못했을 텐데 들어가서 쉬고 도연이도 피곤할 테니 밥이라도 챙겨 먹이렴. 올케가 사돈으로 보내드린 지 얼마 안 돼서 좀 예민한가 보다. 때때로 큰일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결정하는 게 더 도움될 수도 있으니까 가볍게 생각하도록 해봐. 네. 도연 씨도 집에 올 시간 다 됐으니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어머님이랑 형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잘 알겠으니까 걱정 마시고 결정하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날 저녁. 당신도 아직 힘들 텐데 뭐하러 밥을 차렸어? 회사 급한 일만 마무리하고 오는 거라 내가 차려도 되는데. 무리하지 마, 당신. 많이 울기도 하고 힘들었잖아. 나도 장인어른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진짠가 싶기도 하고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당신이랑 장모님은 오죽하시겠어? 괜찮아. 언제까지 힘들어할 순 없지. 살 사람은 살아야 하고 내가 계속 울기만 하면 아빠 마음도 편하지 않을 거야. 우리 혜정이 기특하네. 내가 당신 웃고 행복할 수 있게 더 많이 노력할게. 장모님도 장인어른 목까지 챙겨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장례 잘 치렀다고 인사드리려고 어머님 댁 갔었는데 우리 엄마 모시고 살라고 말씀하시더라. 손주도 없이 딸 하나인데 평생 같이 살던 남편이 죽었으니 혼자 얼마나 적적하시겠냐면서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서 같이 살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친정에 가기만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으면서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나도 많이 의외네. 장인어른 돌아가시니까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가 생각이 났나?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했어? 갑자기 어떻게 알겠다고 해. 당신이랑 엄마랑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지. 형님까지 나서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의도인지 진심인지도 모르겠어서 그 자리에서 대답할 수가 없었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뭐 엄마가 무슨 뜻으로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난 찬성이야. 장모님 혼자 계시는 생각하기만 해도 손에 일이 안 잡히는데 오죽하면 장모님 집 주변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했다니까. 멀리서 챙겨드리는 것보단 가까이에서 챙겨드리고 싶어. 장인어른까지 돌아가셨는데 나랑 당신밖에 없으실 거 아니야.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같이 시간을 보내드리면 빨리 괜찮아지지 않으실까? 그렇기야 하지. 당신 정말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도 괜찮겠어? 아들이랑 엄마처럼 잘 지내는 거 알긴 하지만 같이 살면 불편한 점도 많을 거야. 부모 자식 간에 불편한 게 뭐가 있겠어. 난 오히려 좋은데? 우리 장모님 음식을 자주 먹을 수 있잖아. 같이 살게 되면 살찌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은 든다. 내가 이것저것 해달라고 계속 말씀드릴 것 같아서. 하기야, 당신 우리 엄마가 해주는 음식 너무 좋아하긴 하지. 결혼하기 전에도 인사 가거나 잠깐 들를 때도 뭐 하나 싸줄까 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잖아. 누가 보면 와이프는 밥 안 해 먹이는 줄 알겠어? 내가 당신 때문에 엄마한테 이서방 밥 안 주고 굶기냐고 얼마나 혼났는지 알아? 우리 와이프 음식 솜씨도 세계 최고지. 그래도 당신한텐 미안하지만 우리 장모님 음식 솜씨는 우주 최고라서 어쩔 수 없어. 그건 당신도 인정해라. 장모님한테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말씀드려보자.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 내가 지금보다 더 노력할 테니까. 알겠어. 당신한테 늘 고마운 거 알지? 어머님하고 당신한테 스트레스 받아도 당신 덕분에 다 이겨낼 수 있었어. 당신마저 내 편이 안 되어줬더라면 난 정말 못 살았을 거야. 내 가족 때문에 당신이 힘든데 나까지 못하면 어떡해. 빗줄이 뭔지 마음 같아선 당신 힘들지 않게 끊어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밖에 없지. 나 믿고 의지해줘서 오히려 내가 더 고마워.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 날 밟는 대로 우리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어머님께 말씀드릴게. 엄마한테 말할 때 나랑 같이 가서 말하자. 당신 혼자 보냈다가 또 뭔 소리를 할지 불안해서 혼자 못 보내겠어. 나도 이제 그 정도 짬밥은 있거든. 어머님이 뭐라 하셔도 상처받지 않고 대처할 수 있으니까 나 혼자 가도 돼. 아빠 장례식 때문에 회사도 자리 많이 비웠잖아. 계속 그러면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말고 당신 일부터 신경 써. 아휴, 알겠어. 대신 엄마한테 말하고 나서 꼭 나한테 말해줘야 돼. 혼자 참지 말고. 알았지? 알겠어. 다음 날. 그래서 옳게 결정했다고? 당연히 모시고 살겠다는 거겠지? 네. 도현 씨랑 상의도 충분히 했고 저희 엄마께서도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게 걱정이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이랑 형님이 생각해 주신 대로 저희 집으로 모셔오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나이 들어갈수록 괜한 일에 서운함을 느끼고 외로움도 많이 타는데 그럴 때 자식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미루지 말고 빨리 너희 집으로 사돈 모셔와라. 네? 그래도 잠깐만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살려면 정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바로 모셔올 수 있겠어요. 집이랑 짐 정리만 해도 오래 걸릴 텐데. 에이, 집을 새로 구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올케랑 도연이 집으로 들어가는 건데 오래 걸릴 게 뭐가 있어. 집이야, 나 주면 되지. 네? 집을 누구 주라고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듣긴 들은 그대로다. 사돈은 너희 집에 가시니까 그 집을 도이 주면 되지 않겠니? 집이 비는데 그걸 돈 아깝게 비워둘 거야? 아님 팔기라도 할 거야? 집을 팔아도 제값을 못 받을 텐데 그럴 바엔 도이 주는 게 좋지 않겠니? 아니, 집을 비워두든 팔든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죠. 그걸 왜 형님한테 드려요? 어머, 우리가 못할 말했니? 도희한테 집 주라고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표정이 싹 굳으면 어떻게 말을 하겠어? 생각을 해봐라. 도희가 이혼하고 나와서 혼자 쓰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니? 지 앞으로 보금자리라도 있어야 앞으로 편하게 살지 않겠어? 가족 좋단 게 뭔데? 가족이 서로 도와야지. 안 그러니? 내가 엄한 집 달란 것도 아니고 어차피 비우거나 팔 집 주는 게 뭐 어떻다고? 그래 옳게. 같은 여자로서 내가 얼마나 힘들지 생각 안 해본 거야? 세상 사람들이 날 욕해도 옳겐 그러면 안 되지. 막말로 엄마는 내가 돈 들여서 집을 구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집을 달란 건데 반응이 좀 그렇다. 하긴 그런 속셈이 있으니 저보고 엄마 모시고 살라고 하신 거겠죠. 잠시라도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신 말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더 창피하네요. 뭐야? 속셈? 지금 속셈이라고 했니? 너 참말 이상하게 한다. 우리가 무슨 더러운 속셈이라도 가지고 있기라도 했어. 그것도 아닌데 나쁜 사람 취급을 하면 어쩌잔 거야? 사람이 가는 게 있으면 오기도 해야지. 사돈 모시고 살라고 했으면 우리도 뭔가 좋은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럼 설마 정말 친정엄마 모시고 살면서 입 싹 다 끓여 있니?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알아서 했어야지.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꼭 우리 집으로 말을 해야 해? 난 올케가 내 사정 뻔히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사돈으로 모시고 살면 집 비는데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할 줄 알았어? 나이가 나보다 어려서 그런가? 끼키봤자 5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어리게 할 수 있지? 어떻게 그게 당연한 게 되죠? 차라리 그러실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밝히고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세상 눈물겨운 말들은 다 하면서 집 달란 얘기만 쏙 빼고 했단 건 어머님이랑 형님도 말이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러신 거 아니에요? 형님 사정 잘 알죠. 아주버님이 벌어다 주신 돈으로 바람 피우다가 이혼당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형님을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집까지 줘야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뭐? 지금 말 다 했어? 형님, 제 뺨을 왜 때리세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형님이 여자고 다른 남자한테 눈 돌아갈 수 있죠. 그래도 가족을 뒤로 제쳐두면서까지 바람을 피우니까 아주버님이 이혼하자고 하신 거잖아요. 쓸어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바람 피우다가 걸려서 이혼당하셨으면 이젠 정신을 좀 차리셔야죠. 스스로 반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저더러 저희 엄마 집을 달라고요?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하지 못해. 그 자식이 잘했으면 우리 도희가 다른 놈한테 눈을 돌렸겠니? 일 때문에 바쁘단 핑계로 부부관계에도 소홀하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지. 도희가 괜히 그랬겠니? 이유가 지한테 있는 건 모르고 바람 폈다고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하자고 해? 남자가 아무리 바빠도 자기 여자한테 신경 쓸 시간도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서 내뱉냐 이 말이야. 정말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네요. 언제부터 바람 피운 게 합당한 일이 된 거예요? 처음 그랬던 것도 아니고 슬아 내버려두고 유흥에 돈 쓰기 바빴으면서 눈 돌아간 남자가 유흥가에서 일하는 남자 아니셨어요? 근데 와서 신경도 안 써주는 남편이 잘못이라고요?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그거 다 합리화하시는 거잖아요. 이 인연이? 네가 지금 도희한테 집 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야? 집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왜 쓸데없는 소리까지 들먹여? 결혼해서 가정까지 이뤄놓고 죽을 때까지 시댁에 충성해도 모자랄 판에 친정엄마 모시고 살게 해줬는데 뭐 이리 뻔뻔하게 나와. 내가 먼저 모시고 살라고 했으면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사람 아니겠니? 어떻게 지가 싫은 건 하나도 안 하고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해? 그렇게 염치가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어야지. 뭘 잘한 게 있다고 형님한테 따박따박 할 말 다 하면서 대들어. 우리 엄마가 괜히 허락했겠어? 다 날 위해서 허락한 건데. 어떻게 해서든 감사의 표현을 해도 모자랄 판에 막말로 내가 옳게 가족이랑 결혼해서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도 상관없는 사람 편을 왜 들은 건데? 그렇게 아주버님 생각나서 그동안 어떻게 안 보고 살아왔대? 쓸데없는 오지랖을 피우니까 들어서라도 안 서지. 나야 이혼해도 우리 쓰러가 있으니 괜찮지만 올겐 도연이 없으면 누가 남아있겠어? 자식이 있어야 삶에 대한 책임감도 더 생기고 가족 간의 정도 더 끈끈해질 텐데 애가 없어서 내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가? 형님, 제가 일부러 애를 안 가진 게 아니잖아요. 제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낳고 싶죠. 근데 병원에서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마음을 좀 곱게 썼어야지. 그랬으면 하늘에서 기적이라도 내려주지 않았겠어? 집도 주고 해봐. 혹시 모르잖아. 하늘에서 착하게 살았다고 하면서 선물 주실지도. 안 그래? 아유, 도희 너도 그만해라. 생길 애였으면 진작에 생겼겠지. 됐어. 네 엄마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조건이 도희한테 집 주는 거였는데 싫다면 어쩔 수 없지. 너희 엄마 모시고 집을 주든지 아니면 없던 일로 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네요. 가보겠습니다. 야, 제대로 대답하고 가야지. 이대로 가면 어떡해. 야! 잠시 후. 당신 지금 잠깐 통화 돼? 당연하지. 왜? 무슨 일 있어? 나 방금 어머님네 다녀왔어. 당신 엄마랑 누나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아직도 우리가 애를 안 낳는 게 내가 심보를 곱게 쓰지 않아서라고 말을 할 수 있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니? 내 몸이 자궁이 약해서 수술도 많이 했고 병원에서 몸이 버틸 수 없을 것 같으니 임신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서 그런 거잖아. 아이, 장모님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했다고 얘기하러 가서 우리 얘기가 왜 나와? 우리 엄마 혼자 사는 게 걱정되니까 같이 살라고? 웃기지 말라 그래. 뭐라 한 줄 알아?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게 되면 어차피 그 집은 비워놓든지 팔든지 해야 하는데 팔아봤자 제값 못 받을 테니 형님 주라더라.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는데 불쌍하지도 않냐? 보금자리라도 있어야 든든하지 않겠냐 하면서 같이 살라고 허락한 데에 있어선 집을 주는 조건이 있다고 하시던데? 본인들이 꼭 말을 해야 하냐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런 생각은 했어야 하지 않냐면서 날 탓하시더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이, 그럼 그렇지. 나도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 역시 그런 속셈이 있으니까 장모님 모시고 살라고 했던 거겠지. 내가 그냥 같이 가줄걸. 이리고 나발이고 같이 갔어야 했는데 괜히 당신 혼자 보내선 그런 소리 듣게 했네. 미안해. 어떻게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하고 끝까지 뻔뻔할 수가 있어? 우리한테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잖아. 근데 집을 주는 게 당연한 거야? 나도 하나니까 형님이 이혼한 이유가 뭐냐? 바람피서 이혼당한 건데 왜 불쌍하다 생각하면서 집을 줘야 하냐고 했더니 우리 자식 없는 거 가지고 트집 삼아서 얘기를 하는데 더 따지고 싶어도 내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나왔어. 어찌됐든 당신 엄마고 누난데 내가 어떻게 심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 나도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다. 나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버리지. 내가 할 수만 있었으면 핏줄 다 끊어내고 당신 힘들지 않게 했을 텐데 내가 미안해. 결혼하기 전엔 우리 엄마랑 누나가 정상인 줄로만 알고 살아왔는데 당신 만나고 나서 가족인 내가 봐도 이해 안 가고 하는 행동마다 한심하더라. 이제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당신 안 만났으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았을 거야. 그래서 당신은 어떡하려고? 뭘 어떻게 해. 조건이 그거라는데. 그 둘이 원하는 대로 조건 들어주면서까지 엄마 모시고 살고 싶진 않아. 내가 누구 좋으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줘?
우리 아빠랑 엄마가 살던 집 절대 못 줘. 차라리 당신 말대로 우리 엄마 집 주변으로 가서 살든지 아님 우리가 조금 더 자주 찾아가는 게 낫겠어. 음, 당신이 그렇다면 내 말대로 한번 해볼래? 어차피 장모님도 말씀하셨잖아. 우리랑 같이 사는 거 좋다고.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이제 와서 다시 같이 못 살겠다고 말씀드리면 실망하실 테니까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대신 엄마랑 누나가 원하는 대로 해주진 말잔 얘기지. 어떡해? 무슨 방법 있어? 다시 같이 못 살겠다고 말씀드리면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번복하긴 좀 그렇고 그게 조건이라면 그냥 엄마랑 누나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주지 마. 장모님이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하신단 건 집을 팔고서라도 오시겠다는 건데 원래 생각하신 대로 팔고 그 돈으로 우리 셋이 더 좋은 집에 가서 살면 되지 않겠어? 알겠다고 말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괜히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맞장구 쳐주는 척하고 나중에 알든지 말든지 그건 우리가 신경 쓸 바 아니잖아. 당신, 그래도 당신 가족인데 그래도 되겠어? 나중에 후회하거나 날 원망할 수도 있잖아. 난 당신한테 피해주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계속 보고 살 생각 없어. 지금까진 당신이 핏줄이 오죽하면 천륜이겠는 소리까지 나오겠냐 괜찮다고 하니까 참았던 건데 그래서 점점 선 넘게 행동하나 싶어서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내 가족이라고 모든 걸 이해하고 참고 넘어갈 생각이 없어. 나한텐 당신이랑 장모님이 더 중요하니까. 알겠지? 늘 미안하고 고마워. 괜히 내가 당신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해서 나 때문에 가족들이랑 연 끊고 살까봐 걱정했는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다. 으이구, 우리 와이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안 둬.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만 믿고 행복하게 장모님이랑 셋이서 살자. 장모님께는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알겠어. 어머님이랑 형님한텐 내가 다시 잘 얘기할게. 2달 뒤. 얘 혜정아, 사돈 모시고 살기로 했으면서 아직도 해결할 게 남아있는 거니? 정리할 게 많아서 시간이 걸린다 해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우리 도희랑 쓰라도 언제까지고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아, 그렇지 않아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내일 이사하기로 했어요. 그럼 바로 형님이랑 쓰라 들어와서 살아도 될 거예요. 주소지 이전도 그렇고 저희 아빠랑 추억이 있는 집인데 어떻게 바로 나와서 살겠어요. 저희 엄마가 육체는 떠났어도 집안 곳곳에 아빠의 영혼이 남아있을 텐데 눈에 밟혀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셨던 거니까요. 이제 인사할 만큼 다 했으니 집으로 가겠다고 하셔서 내일 모시고 오려고요. 필요한 짐들은 이미 대충 옮겨놨고요. 어머 정말이니? 잘 됐구나. 그럼 우리 도희랑 슬아한테도 이사할 준비하라고 해놔야겠다. 애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지금 반지하에서 사는데 해도 안 들어오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애 키우면서 살겠니? 사돈한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흔쾌히 집을 주시겠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렴. 나중에 찾아뵙겠다고도 전해드리고. 네 어머님. 저희 엄마도 형님 사정 뻔히 다 아시니까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집이라도 있어야 편하지 않겠냐면서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면서 진작에 그 생각을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시면서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하단 인사 꼭 전해드릴게요. 아이고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그래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우리도 사돈이나 니네 도울 일 있으면 두 팔 걷고 도와줄 테니 언제든지 말하렴. 사돈 모시고 살면서 불편한 없게 잘 해드리거라. 내가 도연이한테도 미리 말해놓을게. 도연 씨야 말 안 해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걱정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형님께 이사 잘하시라고 전해주세요. 다음날. 아이고 집이 좋긴 좋다. 멀리서 봐도 기티가 쫙 흐르는 게. 어떠니 도희야? 그럼 반지하에서 그만 살고 이런 집으로 오니까 좋지? 앞으로 이 집에서 슬아 잘 키울 일만 남았다. 아, 드디어 반지하 탈출이네. 아무리 어리다 해도 요즘 애들이 얼마나 까졌는지 집 어디 사는지 호구조사를 다 하더라니까. 그러면서 조금 자기 수준에 안 맞으면 왕따 시키는데 얼마나 버릇이 없든지 우리 슬아가 엄마 힘들까봐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기만 했잖아. 기특하기도 하지. 내가 슬아만 생각하면 눈물이 어찌나 나는지 몰라.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속상했겠어. 친구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그랬겠지. 아휴, 지금부터 너도 마음 딱 잡고 잘 살아.
사돈을 도연이네 보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물거품 만들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 당연하지. 내가 뒷받침해주는 배경이 없어서 그랬지. 원래부터 아무 생각도 희망도 없이 사는 사람인 줄 알아? 아유, 엄마. 이런 얘긴 집에 들어가서 해도 늦지 않잖아. 일단 얼른 문부터 열어봐. 알았어, 기집애야. 어머, 근데 이게 왜 안 열려?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집 문을 열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누구긴요? 저희 이 집 주인인데 오늘부터 여기로 살기로 했어요. 그러는 그쪽은 누구신데 남의 집에서 주인 행세라고 있어요? 아니, 뭐라는 거야? 계약서라도 보여줘야 믿겠어요? 내 집이니까 내 집이라고 하지. 뭐하러 거짓말을 해요? 내가 계약하고 들어왔구만. 이미 이 집에서 산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들을 하는 건지 참. 그쪽들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전에 살던 사람이랑 직접 만나서 계약하고 돈까지 다 정리된 상태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남의 집 탐내지 말고 썩 나가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니, 도희야? 난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엄마, 당장 올 걔네 집으로 가. 뭐? 갑자기 걔네 집은 왜? 지금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혜정이는 왜 찾고? 그년이 지금 우리 골탕 먹인 거잖아. 우리한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면서 그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집 팔고 그 돈 받고 입 싹 닦은 거잖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뭐야? 이것들을 그냥 내가 가만두나 봐라. 잠시요. 야, 문 열어. 문 열으라고.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당장 열어. 문 열지 못해. 저기요, 그 집 이사 갔어요. 빈집 앞에서 소리 지르고 문 두들기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사 간 지 일주일도 더 넘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큰 소리 내면서 피해주지 말고 돌아가세요. 이사를 갔다고요? 아니,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누구 맘대로 이사를 갔단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남자분이 장모님이라고 하면서 같이 살 집 구했다고 지금까지 고마웠다고 감사 인사까지 하고 가셨는데 말도 없이 이사한 거 보니까 알리고 싶지 않았나 보네요. 어쨌든 잘 사는 사람 굳이 찾으려 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이것들이 진짜 내가 순순히 물러날 줄 알고? 이사 가면 내가 못 찾을 줄 아는 보지? 다 방법이 있다 이거야. 무슨 방법이 있어? 이것들이 단단히 마음먹은 것 같은데. 절대 용서 못해.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도 정도가 있지. 연을 끊으려고 작정을 한 거야? 빗줄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니? 내가 걔 엄만데. 서류 한 장이면 다 알 수 있는 게 사는 주소인데 그걸 못하겠어?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그날 저녁 혜정 도연 이사한 집.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이것들이 감히 어른을 농락해? 사돈도 이러는 거 아니죠. 애들이 그러자고 한다고 어떻게 사돈을 무시하고 따를 수가 있어요? 사돈, 애들 말 틀린 거 하나 없던데요. 명절 때든 평소든 혜정이가 친정에 가려고만 해도 눈치를 주시던 양반이 죽을 때가 다 됐나 갑자기 날 신경 쓰나 하고 의아했는데 사돈 딸한테 제 집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셨다면서요? 이 세상에 우리 혜정이만 며느리로 살아요? 사돈만 시어머니인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시집살이 시킨답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걸로도 모자라서 제 집을 주는 게 같이 살게 허락해주는 조건이라뇨. 자식한테 부끄러운 짓은 하면 안 되죠. 오죽하면 이서방까지도 혀를 차면서 이런 계획을 세웠겠어요?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우리 도연이가 세우긴 뭘 세워요? 다 혜정이 저것이 우리한테서 도연이 떼놓으려고 벌인 일이겠지. 도연이가 착하니까 그냥 넘어간 거지. 지가 원해서 이랬겠냐고요. 사돈도 지금 딸이라고 감싸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돈 어른 그렇게 안 봤는데 치사하시네요. 도연이가 엄마랑 누나를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데 가슴 아파서 이런 짓 버릴 수가 없는 애라고요. 장모님 말씀 다 맞으니까 둘 다 그만해. 여기까지 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하긴 내가 말 안 하고 사라져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낼 줄은 알았지만 진짜 이 앞에서 얼굴을 보니까 소름 돋고 짜증난다. 뭐라고? 도연아,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니? 네 아빠 죽고 나서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의지했는데 결혼해서 지 와이프랑 상무만 챙기기 바쁘고 엄마랑 누나는 나 몰라라 하겠다 이거야. 엄마도 제발 그만 좀 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나한테 의지하는 게 당연하니까 이해하고 참았어. 예전부터 인연 끊고 싶었어도 혜정이가 피를 나눈 가족이니 그러지 말라고 말려서 그나마 지금까지라도 얼굴 보고 살았던 거야.
근데 해도 너무하잖아. 장모님한테 집 맡겨놨어? 무슨 염치로 집을 누나한테 주라고 해. 누나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혼해서 사는 게 힘든 사람이라면 이해라도 하겠지. 아니? 내가 오히려 설득하고 부탁을 드렸겠지. 근데 전혀 아니잖아. 내가 누나에 얘기했지. 누나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매형 모르게 남자 만나고 돈 쓰다가 걸리면 쫓겨난다고 쓰라 봐서라도 부끄러운 짓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말은 듣지도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빚까지 내서 유흥에 다 박더니 맨몸으로 쫓겨났으면서 뭘 잘한 게 있다고 누구 집을 넘보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집 받으면 마음 다잡고 제대로 살겠다 한 거잖아.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그게 이렇게 가족 간이 연을 끊을 정도로 화를 낸다고? 너 이거 과민 반응이야, 알아? 내가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돈 한 번 주지도 않았으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건데? 내가 네 돈 훔쳐서 놀았어? 이혼까지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쓰라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 데리고 일도 해서 빚 갚고 잘 살려고 그런 거지. 괜히 그랬겠니? 어차피 사돈 어른도 바깥 사돈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적적하게 사시는 것보단 딸네 부부랑 같이 살 비비면서 사는 게 더 좋으실 거 아니야. 그래서 양쪽 다 좋을 방법이니까 말을 한 건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사람 속여서 몰래 이사까지 간 건 뭔데? 싫다고 했었어요. 근데 도현 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사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어머님이랑 형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있어도 도현 씨가 연 끊고 싶다고 할 때마다 말렸는데 이젠 말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번에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더 있으면 안 그러실 거야 하면서 살았는데 변하지 않을 거란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도현 씨 의견에 따랐던 거예요. 저희 엄마 집 팔았고 그 돈으로 새 집 구해서 이사 왔으니 저흰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 이만 돌아가세요. 아이고 여우 같은 년이 아들을 홀려서 쏙 우리한테서 빼가더니 조종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니들이 집 한 돈까지 챙겨서 이렇게 좋은 집으로 왔다 이거야? 나나 도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냐고. 그렇게 천륜을 끊고도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삐까뻔쩍한 집에서 지들끼리 잘 살겠다고 부모를 버리는 이것들을 좀 보세요. 아이고 쇠가 빠지게 키워놓으면 뭐해. 결혼하고 지 와이프랑 장모만 중요하고 엄마랑 누나는 안중에도 없는데. 아이고 사돈 자식들이 영 끊겠다고 이런 짓까지 하면 남 탓하지 말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죠. 어린애들도 아니고 다 큰애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싫었으면 부모랑 연을 끊을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일까지 겪었으면서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애들 입장이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남이 동네 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돌아가세요. 이게 마지막으로 배려해드리는 겁니다. 사돈 해주니까 뭐라도 된 줄 알아요?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혼수를 주는 건데요? 나이도 우리 엄마보다 어려 보이면서 사돈이니까 어른 대접 해주는 거지. 사회에서 만났음 어른 대접 받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거들떠도 안 보는데 지금 누구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예요? 형님, 저희 엄마한테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뭐? 너도 마찬가지야. 사회에서 봤으면 내가 너 신경이나 썼을 것 같아? 내 동생이랑 결혼했으니까 옳게 하면서 대우해주는 거지. 나이도 나보다 어린 년이 어디서 무시를 해? 그렇게 무시할 거면 계급장 다 떼고 해. 나도 이제 안 참을 테니까. 지금 누가 할 소리라는지 모르겠네. 계급장을 떼자고 한 건 그쪽이 먼저 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할게. 예, 정신 차리고 살아. 네 나이가 몇인데 바람피다가 걸려서 이혼이나 당하고 맨몸으로 쫓겨나니? 나였으면 얼굴 두고 다니기 쪽팔릴 텐데 얼굴에 철판이 깔린 건지 아님 창피함을 모르는 건지. 너도 자식 있는 입장에서 그러고 살면 안 되지. 사돈이고 가족이고를 떠나서 정말 사회에서 만난 이모가 된 입장으로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해주는 거야. 네 엄마는 딸이라고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잘못된 지점을 말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같은 어른이 보기 안 좋으니까 하는 말이니 기분 나쁘더라도 듣고 새기렴. 앞으로 딸은 더 클 거고 생각이나 가치관도 자라날 텐데 그때 가서 이서방처럼 이해하길 포기하고 연을 끊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얼마나 후회하려고 정신 놓고 사는 건지 모르겠구나. 왜 남이 딸한테 정신 차리란 소리를 해요? 그쪽 딸이나 신경 쓰지. 오지랖도 병인가? 남의 귀한 아들 데려가서 자식 하나도 못 낳아준 년이 정상이기나 해요. 정상적이지도 못한 년 신경이나 쓰지 왜 우리 딸한테 충고래?
나 원참 어이가 없어서 몸 약하나 스트레스나 받지 않게 하고 떠드세요. 알겠어요? 요즘엔 일부러 안 낳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무슨 흠이라고 정신도 온전치 않은 모녀한테 쓴소리 들어야 한답니까? 싸질러 놓는다고 해서 부모의 의무를 다한 게 아니죠. 당신이나 당신 딸처럼 낳기만 하면 뭐 한답니까? 그 정신으로 애를 키우면 애가 정상적으로 자라기나 하겠어요? 그럴 바엔 낳지 않은 우리 혜정이가 1000배, 10,000배 나으니까 쓸데없는 말 계속 늘어놓을 거면 저흰 이만 들어갈 테니 지나가는 개한테 말을 하든 벽이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또 다시 한번 깨달았어. 아, 엄마랑 누나는 내 인생에서 없어도 되겠구나. 아무리 이렇게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계속 붙들고 가다간 나조차도 망가질 거야. 내가 나중에 천년을 끄는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엄마랑 누나 때문에 내 와이프가 고생하는 거 더 이상은 못 보겠고 내 와이프나 장모님이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다 결정한 거야.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내 가족들 탓을 또 한다면 그땐 절대로 못 참으니까 알아서 해. 지금까지 날 키워준 사람에 대한 예의삼아 마지막으로 말할게. 누나, 이럴 거면 양육권 포기해. 그게 슬아한테도 나을 거야. 슬아 없이 혼자 원하는 대로 살아. 엄한 사람들한테 애 핑계대면서 빌붙으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지금도 남자랑 놀기 위해서 돈 버는 거지 정말 슬아 잘 키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이혼까지 당했으면서 정신 못 차렸으면 앞으로도 정신 차릴 일 없으니까 엄마도 이제 그만 포기해. 언제까지 누나 뒤치다거리 하면서 살 거야. 이제 의지할 아들도 없는데 엄마 혼자 살도록 노력해야지. 아빠 몫으로 두 사람을 이해하고 돌보면서 산 건 지금까지로도 충분하니까 더 이상 나 찾지 마. 여긴 어엿한 우리 집이고 우리 가족이 사는 곳이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무 때나 찾아와서 행패 부릴 곳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찾아오면 그땐 접근금지 신청할 거고 앞으로 절대 안 볼 방법을 어떻게 쓰든 찾을 거니까 내 말 명심해. 도연아, 어떻게 엄마랑 누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야, 이도연,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난 그렇다 쳐도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모진 말을 해? 네가 결혼하더니 아주 정신을 놨구나. 알아들으셨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저희는 앞으로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도연 씨 입장도 충분히 다 보인 것 같으니 만날 구실이 없겠죠. 핏줄이란 핑계 대실 생각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알아서 두 분이 언젠가 돌아가신다면 그땐 핏줄이니까 가긴 할 테니까 죽은 게 아니라면 연락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처럼 사이다 결말은 아니지만 전 이것만으로도 만족해요. 다들 남편은 남의 편이라는데 참 저희 신랑은 다르죠?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온갖 시집살이를 하고 친정에 연락하는 것마저 눈치를 줬었지만 신랑이 있어서 다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오히려 미리 연을 끊지 못한 자기 잘못이라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저와 저희 엄마를 택한 걸 보고 이 남잔 다르구나라고 또 한 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며칠은 신우와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는 난리를 부렸죠. 앞에다가 이불까지 들고 와서 자고 깨고를 반복하면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저희 신랑은 사진을 찍고 녹음까지 하고 경찰을 불러 끌고 가달라고 하면서 접근 금지 신청을 했고 그렇게 되면 주소지 등본도 떼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며 으름장을 피우니 요즘은 또 조용하네요. 언제 다시 나타날진 모르지만요. 지금 저희는 새로 이사 온 집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저희 엄마도 많이 마음 추스르셨고 아름다운 추억 정도로만 아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저희 신랑 덕분인 것 같아요. 남편처럼 아들처럼 손주처럼 정성을 다해서 저희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거든요. 시댁은 거지 같았지만 이렇게 좋은 신랑을 만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늘이 제게 준 선물이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